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수학시험장에 근무하는 임정현입니다. 첫 번째 수박 특성 및 재배 준비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맨 좌측 상단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수박 재배하고 있는 그 원종인 야생 수박입니다. 이제 이분은 부시맨,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영화를 통해서 봤던 이 부시맨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에 있습니다. 그쪽이 수박의 원산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데는 이집트, 옆에 있는 이집트를 거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조선 초기에 고려 말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임당이 그린 초충도가 보이고요. 예전에는 초기는 다들 직접 사람이 인공수분을 하고 이제 그랬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다 벌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상품성이 좋은 수박들을 댁에서 드실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박 농사를 짓는 거는 많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좋은 수박을 키워서 내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한 수박을 키우면서 몸도 이제 덜 힘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수박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돈 많이 벌고 좋은 수박 키우고 몸이 덜 힘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때를 맞춘다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때라는 건 재배 시기인데, 이 재배 시기는 각각마다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이냐, 이제 고온기에 맞는 시설인지 아니면 동고가 낮아서 좋은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2중, 3중에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기후가 어떤지.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수박들은 다 경남 그쪽에서 나온 수박들입니다. 그쪽은 여기 전라북도 지역에 비해서 이 시기에 일조량이 매우 좋거든요. 그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지역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경쟁을 한다면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상황이 되고 품질도 안 좋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수박을 재배해서 수확을 한다면 한 2, 3kg밖에 안 되는 수박이 나올 거고, 또한 착색도 매우 안 좋을 거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경남 쪽에서는 한 6, 7kg, 당도도 11, 그 정도 되는, 고품질 수박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그걸 시도한다는 거는, 기후를 너무,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오랫동안 수박 농사를 지으셔갖고는 고품질 수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런 여건에 따라서 재배가 쉬운 시기로, 능력이 좀 낮은 상태다면 고온기로 가서 이제 쉬운 시기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여건, 그러니까 나 혼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경우하고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농사를 짓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항상 거의 저온기에 시작하면 매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루 종일 매일매일 하우스에 매어 있으려면 매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매어 있지 않아도 되는 고온기로 가서 수박을 재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때를, 내 여건을 파악해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때를 맞춘다면 기본적으로 좋은 수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좋은 때를 맞춰놨고, 거기다 날씨가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기술력을 많이 향상시킨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부지런하게 땀 흘려서 한다면 순소득이 증가할 거고, 또한 자긍심도 향상될 겁니다. 이제 좋은 수박하고 안 좋은 수박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만약에 품질이 좋아서 정상가로 빠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순소득은 하나도 안 남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좀 더 품질을 높인다면 당도가 향상됐다고 해서 과 하나당 한 2, 3천 원 더 받고, 과중이 크다고 해서 한 1, 2천 원 더 받고 그런다면 순소득은 그만큼 더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수박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착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박 가격은 항상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자재 가격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이 경영비 절감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조직력을 갖춰야 되는 게,
요즘에 수박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조직적으로 유통이 되어야 되고 또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가가치 향상돼서 좋은 알맞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박을 잘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혼자 따로 산속에서 짓는다면 그거는 유통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 좋은 조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수박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당도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12브릭스 이상이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kg, 9kg, 10kg 내외의 수박을 이제 좋은 수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1, 2인 가구가 50% 이상을 넘어선 상태여서 큰 수박은 소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그만 수박, 이제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경우는 6kg짜리를 가장 선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좋아하는 수박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kg에서 8kg 정도. 이제 한여름으로 가면 좀 야외에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 8kg까지 큰 수박을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소비자들은 당도가 괜찮냐, 그리고 당도를 제대로 표시해놨냐, 믿을만하냐,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도 표시 같은 경우는 공동선별하는 경우에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해줬을 때 우리 생산자도 그만큼 단가를 좀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착한 소득 올리기인데 수박 같은 경우는 소득률이 한 49% 정도입니다. 그래서 10아르당 한 소득이 250만 원 정도인데 수박 같은 경우는 이거 보면은 소득이 별로 안 되네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박 같은 경우는 재배 기간이 짧습니다. 3, 4개월 정도에서 1년에 2번 정도는 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보면 한 500만 원, 10아르당 500만 원이어서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딸기랑 비교해 본다면 딸기는 1000만 원이 넘어선 상태인데 거기는 1년 내내 계속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수박 같은 경우는 7개월에서 8개월 그 사이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 일하지 않습니다. 딸기는 계속 매일매일 수확해야 되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잠깐씩 하는 거여서 다른 영농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감안을 해본다면 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목입니다. 수박이라고 하면 이제 언어의 유래를 보면은 예전에 우리 고려 말에 서양에서부터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참외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참외보다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과라고 했습니다. 물참외.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그쪽에 유럽에 멜론이 먼저 있었던 상황인데 아프리카에서 수박이 넘어오면서 멜론하고 비슷한데 물이 많다 해서 물멜론, 워터멜론으로 이제 이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그만큼 수박에는 물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 95%가 수분입니다. 농사 지으실 때 수박은 물로 키우는 농사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도 물을 먹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고 시원한 맛의 수박을 소비를 한 상황이어서 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그만큼 수박 안에 동그란 수박 안에 얼마나 물을 차곡차곡 단맛 나는 맛있는 향이 나는 물을 잘 채우느냐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수박의 일반 특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육 온도를 보면 생육 저온이 25도에 30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수박이거든요. 생육 온도가 상당히 고온성 작물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설하우스들이 많이 좋아지고 가온도하고 보온하는 방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저온기에도 재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박은 높은 온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육 최저 기온은 10도씨 이상은 유지해줘야 좋은 수박을 만들 수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수정기 저온입니다. 주간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야간 온도는 특히 15도씨 이상 해줘야 됩니다. 곧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익산 쪽에서 이제 수정기에 들어갑니다. 착과기가 들어가는데 그때 2월 하순경인데 그때 외부 기온이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야간 기온을
해 뜨기 직전에 최저 기온이 15도씨 이상, 외부 기온하고 한 20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내가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일찍 심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재배 시기를 더 뒤로 늦춰서 야간 최저 기온을 15도씨 이상으로 맞춰줘야 비대도 좋고 그리고 열과도 발생하지 않고 그런 생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지만 야간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적합 온도가 대부분 작물들이 15도씨 이상입니다. 이 야간에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야간에도 해지고 나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 야간의 온도도 잘 맞춰줄 수 있게 시설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토양 같은 경우는 약산성이고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사질 양토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인 특성 중에 가장 큰 게 광포화점이 높고 광보상점도 높다는 겁니다. 다른 작목에 비해서 한 두어 배 정도는 높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았던 작목이거든요. 파프리카에 비교한다면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기한다면 비닐 같은 경우도 피오필름이라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여러 해 동안 썼던 같은 경우는 먼지 쌓이고 광산화에 의해서 투항률이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실제 수박이 좋아하는 광포화점에 도달할 수 있게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식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월 하순부터 정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이 4월 하순에 수확을 하는 거고요. 계속 순차적으로 하셔갖고는 이기작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1기작 수확하고 나서 4월 중순에 또 해서 이제 7월 상순에 또 2기작 수박을 수확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기후 온난화 영향도 있고 또한 이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밑에 보면 씨 없는 수박을 정식하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1기작에는 일반 수박을 재배하고 2기작에는 씨 없는 수박을 정식해서 이제 7월 한여름에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박 시험장에서 전라북도 주산지별로 수박 재배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익산 거입니다. 익산 거 간략하게 보시면 맨 위쪽에 주요 농작업, 병해충 방제, 시비 및 추비, 그리고 연면살포, 기상체 및 예상되는 문제점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시기별로 뭘 해야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농작업 같은 경우는 1월 말부터 1월 상중순에 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2월 하순에 착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말경에 이제 수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병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시비는 추비 같은 경우는 적과하고 나서 적과 전에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달력 형태로 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수박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1기작을 수확한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고온기여서 좀 재배 관리 부분이 약간씩 달라지고 병해충도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배와 기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1월 달부터 이제 수박을 정식한다고 했는데 그때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5.6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때는 영하 10도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때 뭐 제대로 보온 관리나 가온 시설이 안 돼 있다면 냉해를 입어서 오히려 늦게 심은 것보다 더 안 좋아서 다 제거하고 다시 재정식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최저 기온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 시설이 얼마까지 외부 기온에 비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각각 미리 체크해보고 정식 시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광포화점이 8만 룩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조 시간이나 일사량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일기도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이제 경상남도 지역이나 전라남도 지역에 비해서 이제 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조 시간도 부족하고 일사량도 약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이제 일찍 시기를 앞당긴다면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배 준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토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토양에서는 우리 수박 같은 경우는 재배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는 포복 재배하기 때문에 뿌리들이 지표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기성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수성도 좋아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볏짚 투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녹비 작물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볏짚을 하우스 한 동당 1톤 가까이 투입하셔갖고는 이제 토양 개량도 하고, 그리고 안충 능력도 향상시키고, 미생물 활동도 촉진하는 그런 주요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필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양 개량 기능입니다. 토양이 지금 보시면 유기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극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5% 미만의 유기물들이 들어감으로써 미생물 활동이 촉진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 토양 입단 구조가 형성되어서 공기도 많이 순환할 수 있고 물도 잘 배수가 잘 돼서 재배 생육이 매우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녹비 작물 같은 경우는 수단그라스나 호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는 매우 생육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박 시험장에서도 9월 말경에 아주 어린 유묘인 상태인데 한 달 뒤에는 한 1.5m까지 자랄 정도로 저온 기에도 생육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작물들을 통해서 볏짚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런 수단그라스 재배를 통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로타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한 2, 3회에 나눠서 한 번 넣고 또 로터리하고 한 번 넣고 로터리해서 최대한 많이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볏짚이 들어갔을 때 뭐 질소 기화 현상 우려해서 질소질비로 더 추가적으로 많이 넣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하우스 땅들 같은 경우는 이시가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봐서 좀 부족한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 추비를 공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볏짚이 가장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CN율이 높습니다. 탄소 비율이 매우 높아서 미생물 같은 경우는 탄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밀기울이나 미강 같은 경우는 탄소 비율이 질소질 비율이 많이 높고 탄소질 비율이 좀 낮은 편이라서 CN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토양 속에 비료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질소질 비료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 성분이 많은 볏짚을 넣은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염류와 작물 생육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 가장 좌측에 있는 7.0 같은 경우에 가장 작물 생육이 낮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이시가 낮은 0.5가 생육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2.4 내외의 토양들이 많은데 거기보다도 더 높은 상태입니다. 식물체가 영양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작물 생육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시가 좀 잘 체크하셔갖고는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시가 이렇게 3.5까지 높아지면 시드름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이 되면 한 40% 정도까지 시드름증이 발생하므로 이시를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토양 용액의 농도와 수분 흡수를 보면은 우리 이제 작년에 김장을 하셨는데 김장했을 때 물에 소금물 집어넣고 배추를 담가 놓으면 배추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간을 하게 되는데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토양 속에 비료 성분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게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뿌리가 오히려 탈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시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박 표준 시비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비에서 아까 퇴비나 석회를 살포하고 이제 기비 같은 경우는 한 질소, 인산, 칼리에서 같이 넣으시는데 추비 같은 경우는 굳이 질소하고 칼리 중심으로 넣지 인산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 기간이 짧습니다. 착과시키고 나서 한 달 반 정도면 바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기비로 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산 부족 현상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비에서도 이제 NPK를 같이 많이 넣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질소와 칼리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채소율의 법칙이라고 해서 예전에 비료 초기에 도입했을 때 비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보여줬던 사진인데, 비료 성분 중에서 저기 미니멈으로 되어 있는 그게 질소 성분이라면 수박을 저렇게 자그맣게 만들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현재는 비료 성분들은 많습니다. 비료가 워낙 많이 보급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주고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비료 성분들은 다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엔 퇴비들을 그렇게 많이 넣었지만 지금은 이제 비료로 많이 하다 보니까 퇴비를 많이 하지 않고 그래서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박의 크기나 그리고 수박의 품질이나 그런 걸 좌우하는 게 유기물의 부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료 성분 중에서도 많다고 해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많으면 우리 사람들도 내 몸에 영양분이 과도하면 비만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성인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분들이 많아지면 서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네들 보면 서로 기량작용을 많이 합니다. 빨간색들은 서로 억제하는 작용들입니다. 파란색은 서로 상승작용인데 대부분이 억제작용입니다. 어느 하나가 많으면 다른 애들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비료를 주실 때도 골고루 우리 사람이 골고루 먹는 것처럼 골고루 영양분이 분포할 수 있게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 기량작용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토양 검정한 후에는 이 부분을 눈여겨봐서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토양의 산도입니다. 이 수박 같은 경우 5.5에서 6.0, 6.5까지가 좋습니다. 이때 pH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토양 속에 영양분이 많이 있어도 이걸 식물체가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 마그네슘 이 서로 분포도 그리고 토양의 산도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했을 때 요즘에는 이랑을 만들어 놓고 점적 테이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점적 테이프를 사용했을 때 점적 테이프 보면 10cm, 15cm, 20cm, 30cm까지 길이가 점적기 설치 간격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보면 한 10cm 간격으로 매우 짧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면 물 관리가 약간 쉽긴 쉽겠지만 문제는 우리 하우스들이 한 100m짜리 하우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10cm짜리를 쓰면 맨 앞에 들어가는 점적기에 나온 물량하고 95m쯤, 100m쯤에 들어가는 점적기에서 나온 물량이 차이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실제로 점적기 10cm 간격짜리는 최대 설치 길이가 54m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정상적인 일반적인 하우스 100m짜리 절반 정도에 맞는 점적 테이프이거든요. 이걸 좀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좀 더 괜찮겠거니 자그마하니까 그만큼 물도 잘 나오겠거니 해서 이걸 쓰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다면 앞에는 너무 과습하고 뒤에는 물이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우스에 맞는 거는 점적기 간격이 20cm짜리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익산 쪽에 시설 하우스입니다. 보시면 하우스는 지금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중 하우스에다가 치마가 가장자리 치마가 한 1.2m 정도까지 높게 해서 나중에 측창을 열었을 때 찬바람이 바로 옆에 수박에 넘어오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온 형태로 그러니까 위쪽에 따뜻한 공기가 혼화돼서 바로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치마 높이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한여름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낮춥니다. 바람 피해가 불지 않는 한 가장 낮춰갖고는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항에는 점적 테이프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이 전열선입니다. 이제 일찍 심는 경우 2월 달에까지 1월 달에서 2월 뭐 중순까지는 전열선들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하고 나서 활착이 좀 더디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수정기 때
예, 그때 온도 15도씨 이상 유지해 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낙과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선도 꼭 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형 터널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하우스는 1중, 2중, 3중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지금 덮여 있는 거는 꽃가리라고들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여기 수박을 정식하고 나서 이 안에 전열선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체 공기량이 많아서 데피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형 터널을 설치하고 비닐을 덮고 부직포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꽃갈부터 시작하면 밖에 1중 하우스까지 총 6중입니다. 그리고 안에 전열선까지 들어가야 수박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이 내가 갖춰져 있다면 1월 달에 정식해도 되지만 이렇게 시설이 안 돼 있다면 시기는 늦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박 일반 특성 및 재배 준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